이 정도 얘기도 내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면 사귀지 마세요. 그 사랑하는 사이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 유통기한을 결정하는데 그 뜨거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. 이제 커플 상담 전문가 지니쌤께서 커플 상담의 대가분이 얘기하신 걸 기반으로 저도 그 공감이 많이 돼서 존 고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50년간 커플에 대한 연구만 주로 하신 분이에요. 직접 커플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장기간 또 추적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진리라서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얘기 아닐까요? 신뢰성이요? 네. 답이 나왔네요. 바로 신뢰. 오늘은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, 뭐 친구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얘기라서 끝까지 보시길 바래요.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게 더 낫다. 신뢰받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신뢰에도 이 3요소가 있어야 정말 신뢰감이 쌓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만약 연인 관계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면에선 신뢰가 쌓였고 어떤 요소는 좀 신뢰가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점에서 좀 공을 들여야 될지를 방향이 좀 잡히실 것 같거든요. 상대방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니스트, 그러니까 그 정직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.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솔한지. 두 번째는 여태까지 나한테 해왔던 행동들을 토대로 했을 때 앞으로의 행동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? 얘는 해봤자 내 손바닥 위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놓이는 거죠. 그쵸. 얘가 화가 났을 때 이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애야. 얘가 술을 마셨을 때 이 정도의 주사가 있는 애야.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너무 불확실한 영역에 상대방이 있다 보면 아직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. 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믿음직한 자식은 그냥 말없이 외박을 해도 뭐가 그냥 얘 뭐 그냥 뭐 뭔 일 있나 보지 하고 넘어가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하고 조금은 의심돼도 에이 그냥 넘어가 줄게 라는 식의 믿음이 되게 관계에서 중요하대요. 그게 생기려면 이게 돼야 되겠네요. 얘 그쵸. 행동이 그래봤자 요 범위 아니야.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나의 웰빙, 그러니까 나의 뭐 행복이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믿음. 약간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저 상대방도 바라고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. 그쵸.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다 싫을 것 같아. 그리고 무섭고 날 이용하는 거 아니야? 불신이 상대방의 의도, 상대방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.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목적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이게 좀 잡혀야 지금 하나하나 곱씹어보니까 정말 중요하죠.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. 연인 관계에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정신적인 에너지를. 혹시라도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나한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? 그렇게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면 그만큼 어떤 뇌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.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드는 관계인 거죠. 그 신뢰가 없다는 것 자체가. 그러면 신뢰를 몇 살 때부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까요?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. 근데 그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양육자가 내가 뭐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자고 싶을 때 안전하게 또 재워줄 수 있고 이런 환경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럴 때는 신호를 봐주고 뭐 어쩔 때는 그냥 방치하고 하면은 그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죠. 세상은 위험하다. 세상은 믿을 수 없다. 혼란스러운 거죠. 내가 어쩔 때는 야야 이렇게 울면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아도 주고 밥도 주고 했는데 어쩔 땐 내가 미친 듯이 울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. 나의 요구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신호를 끊임없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. 맞아요. 왜냐면 우리 다 마음속에 애기 하나씩은 있잖아요. 그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.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애착이 가깝게 형성되는 연인 관계라면 내 욕구나 내가 바라는 거나 내 요구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겠죠.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필요할 때 거기에 반응해 주느냐 그걸 읽어주느냐 이게 신뢰라는 거네요. 그쵸. 뭐 리스폰시브니스라고도 하고
한국말로는 뭐 반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반응성에 따라 신뢰가 생기고 좀 무너지고 연인 간에 배신당했다 하는 일들이 그 신뢰의 공든탑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건가요? 한 번에? 그 일이 굉장히 나에게 어떤 버려진 기분 또는 배신당한 느낌, 뭐 상실의 느낌 뭐 이런 거를 되게 크게 줬다면은 한 번에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또 신뢰인 것 같아요. 그 배신당한 경험이 아기가 엄마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건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위협. 굶어 죽겠구나. 네,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. 근데 물론 연인 관계에서 그 정도의까지의 어떤 위협을 느끼진 않겠지만 관계에 대한 위협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경보음이 막 울린다고 하잖아요. 나한테 위험이 왔다.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경험이 크게 오면은 이 관계에 지금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. PTSD에서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비슷한 것만 봐도 확 각성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. 네. 자라보고 놀란 하트, 놀란 마음, 저기 뚜껑 보고 막 그게 생각이 안 나요. 네. 큰일이다. 어쨌든 그것처럼 왜 한 번 배신을 당했으면 그 다음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왜 연락이 안 돼? 아니면 왜 늦어? 막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삐뽀삐뽀 한다는 거죠. 네, 어떻게 보면은 뭐 눈빛 하나로도 삐뽀삐뽀 할 수 있어요. 뭐야,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있나?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야, 내가 그때 한 번 잘못하긴 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. 나도 같이 이렇게 좀 싸우게 되거나 아니거든 하면서 방어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 이렇게 관계를 아예 회피하는 식으로. 그럼 신뢰를 일단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건가요? 다시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방법? 저는 그래도 있다고 봐요. 그 대신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쌓는 거는 그거의 몇 배가 되는 시간이 들일 수도 있고 아까 그 리스폰시브니스라고 했잖아요. 수많은 그 반응성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가트만 심리학자가 말하시는 건데 관계에서 무조건 다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.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최소한 5대1 비율이 돼야 된대요. 5번은 좋은 걸 주고 안 좋은 걸 주는 사람이어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로 칭찬 5번 하고 한 번 정도는 좀 잔소리도 하고 아까 근데 얘기했듯이 그 1이 너무 강력하면 비슷한 수준의 강도여야지 감정도. 네. 5번 줬을 때 한 번 요 정도 줘야 되는 거지. 이렇게 5번 주고 이렇게 주면은 깨지겠네요. 뭐 너가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아도 나는 불안하지 않으니까 나도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잖아.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위험하고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좀 불안을 크게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지를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.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니즈에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쵸. 좋은 거를 보상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는 걸 내가 안 하는 행동도 중요한 거죠. 상대방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배반의 경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감정들을 내가 도망가 버리고 외면하기보다는 같이 견뎌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경보음 때문에 막 삐삐삐삐 거리고 있을 때 그걸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네요. 그거 좀 꺼! 이러지 말고. 네.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. 그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게 너도 지치고 힘들겠다.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봐요. 이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담아내줄 수 있는지.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좀 의심이 되거나 이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가 또는 안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거든요. 이 말이 사실인지 좀 의심될 때가 있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좀 나한테 편하지는 않다. 왜 이렇게 의심이 되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다. 제 생각에 이 정도 얘기도 내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면 사귀지 마세요. 맞아요. 감히 너가 나를 의심해? 막 이렇게 반응 나온다. 그러면 신뢰를 쌓기에 좀 적절한 상대는 아니에요. 이렇게 속 터놓고 하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상대다? 그런 사람을 굳이 애인으로? 그 사람은 이제 그거 자체가 너무 취약한 거죠. 나를 못 믿는다는 것 자체가. 대화가 많아야겠어요. 끊임없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,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, 우리 이렇게 해보자,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? 구독, 좋아요
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